17만 명, 남자들은 18만 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공적인 그 부분에서 여성 인재를 리크루트해야 될 때 활용하는 인재인데 이 인재를 지금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각계에서 일하고 계신데 이 정보 제공에 동의를 안 해주시고 또 미처 찾지를 못해서 이 DB를 잘 발굴을 못했는데 이런 분들을 다 발굴해서 넣은 뒤에 향후에는 어떻게 하면 이 인재들을 정보의 리크루트뿐만이 아니라 이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본인의 이 정보 제공 그 동의의 그 범위와 함께 그런 그 이 DB 활용 방법을 좀 저희가 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성 인재들이 가장 목말라 하는 것이 바로 네트워킹과 교육입니다. 특히 이제 중소기업, 교육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중소기업이나 전문가, 전문 직종에 계신 분들이 이런 하소연을 많이 하는데 아마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은 이런 여성 인재들이 멘토로서 멘토링을 받고 싶어 하는 그런 분들일 텐데 저희가 이런 네트워킹과 멘토링을 할 때 제가 청하면 거절하지 마시고 다 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성인재 아카데미를 만들어서 이런 멘토링과 그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 번은 대표성인데요. 일방적인 할당치를 주지 않고 각 부처마다 목표치를 설정하되 전체 평균은 2017년까지 15%, 정부부처, 그 다음에 정부위원회는 40%, 그 다음에 공공기관은 이거는 각 기관별로 현재 11%인데 이런 목표치를 설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 교수와 교장의 경우에도 여교수와 여교장의 그런 비율을 높이도록 해서 그것이 교육청 평가나 그리고 각 대학에 대한 어떤 그 교육부의 지원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부하고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3가지 업무를 합니다. 여성, 청소년, 가족. 그런데 여성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 청소년과 건강한 가정관계. 여기에는 이제 그리고 나머지는 폭력 없는 안전한 사회, 성폭력, 가정폭력 이런 이 안전한 사회에 관한 그런 그 일입니다. 차이를 외면하면 차별을 낳는다는 이 얘기는 제가 아까 성인지 예산지도를 어떻게 하면 쉽게 설명할까라는 걸 어떤 교수님하고 얘기하다가 생각을 하게 된 건데 이게 비단 그 여성과 남성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청소년의 경우에도 학교에서 공부 잘하고 있는 청소년과 학업을 중단하거나 가출하거나 인터넷 게임에 중독되거나 이런 청소년의 차이 그리고 결손이 없는 가정과 조선 가정, 미혼모 가정 또 다문화 가정 이런 가정의 어떤 차이 그래서 우리가 이 차이를 외면하거나 간과해서 차별이나 소외를 낳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여성가족부가 해야 되는 일은 사실 이거다. 그 차이가 어떤 차별의 원인이 아니라 차이가 서로의 강점과 아름다움의 이런 그 밑거름이 되도록 하는 것이 여성가족부가 해야 되는 일이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여성가족부는 아주 먼 훗날에는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그런 부서가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최근에 스웨덴에서 오신 그 교수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스웨덴의 그 3인당의 그 빨메 수상이 75년에 양성평등부를 만들면서 양성평등지수를 스웨덴을 1등으로 만들겠다라는 목표로 노력을 한 결과 20년 만에 그 세계에서 성평등, 양성평등 지수를 1위로 만들고 그 부처의 이름을 사회통합부로 바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으니 여성가족부가 앞으로 지향해야 되는 지향점은 더 분명해졌구나. 그래서 이런 차이가 차별의 원인이 아니라 아름다움과 힘의 이 원동력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또 여러분과 함께 해야 되는 일입니다. 제가 이제 지금부터는 여러분께 협조를 구할 겁니다. 어떤 거냐면 2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렇게 여성가족부는 그래서 예산을 따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국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국민들에게 어떤 교육을 하고 정보를 알려드리고 이런 일이 더 큰 부서입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가 하는 일에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또 우리와 같이 철학과 정보를 공유하고 여성가족부가 하자고 하는 좋은 일에 국민 여러분들께서 거의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할 일이다. 그러고 보면 굉장히 교육과 홍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중요한 홍보 포인트를 나눠서 1년에 한 4차례 정도 집중적인 홍보 기간을 갖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는 성폭력 없는 그런 세상. 그래서 7월달 여성주간에 이거를 할 건데요. 그다음에 9월달 새학기 시작했을 때는 다문화를 어떻게 우리가 잘 수용할 거냐 하는 것. 그다음에 일가족 양립, 여성의 일자리. 앞으로 이제 중하반기는 요 세 가지인데 요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기간에 제가 여러분들께 협조를 구하는 거는 저희가 만드는 포스터 아니면 사보에 넣으실 수 있는 한 장의 그 어떤 그 정보지 그리고 동영상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온라인 컨텐츠로 만들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의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그 커스터머들을 보유하고 커스터머 DB를 보유하고 계신 회사들 우리 홈플러스도 그렇고 그다음에 카드 회사, 통신사 제가 이제 다 그 업무 협약을 맺어서 그분들한테 가는 청구서, 이메일 청구서와 문자 공지 이런 청구서에 저희가 보내고 싶은 이런 컨텐츠를 담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회사 뭐 경총, 전경련, 그다음에 그 잡지 협회에 보면은 사보연합회가 있는데 각 회사의 사보에 저희 딱 홍보 기간에 저희가 드리는 한 페이지짜리 그 정보 만화로 저희가 만들 수도 있고 굉장히 재밌게 만들려고 그러는데요. 그거를 여러분들 사보에 넣어주시는 것. 그리고 특히 인터넷 포털들하고도 저희가 이제 그 일을 할 거고요. 특히 이제 교육부는 학부모하고 학생들한테 보내주는 문자 공지 사항에 저희가 이 담고 싶은 그런 컨텐츠를 넣어주는 그런 업무 협약을 합니다. 안행부는 그 제가 부수 이름을 따먹었는데 그 전국에 반상회보가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가는데 이 반상회보. 근데 최근에는 이 그 금융위와 금감원에서는 전국에 있는 금융기관의 창구 모니터 이게 한 4만 개 된답니다. 그 모니터에서 창구에 고객이 왔을 때 이런 그 광고, 그 문구를 넣어줄 수 있는데 그때도 저희의 그 홍보 기간에 그걸 넣어달라고 했습니다. 극장 체인에서는 저희가 만드는 동영상을 홍보 영상으로 극장에서 영화 시작하기 전에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른 방법이 없다. 우리가 어디 뭐 모여서 강연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리고 큰 돈을 들여서 지상파 광고를 늘 할 수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국민들한테 도달할 수 있는 이런 전달 체계를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구축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 그 부처에서는 이 미래전략팀을 만들어서 이 민관 협력을 하는 그런 그 담당 팀장을 따로 뒀습니다. 그 팀장이 아주 부지런히 이제 다니고 있는데 여러분 회사에도 다 연락이 갈 겁니다. 이미 받으실 분도 있겠고 많이 협조를 해주실 거죠? 네, 대답이 크지 않습니다. 두 번째 제가 협조를 구하는 거는 뭐냐면은 바로 이제 민관 협력입니다. 어떤 게 있냐면 나눔 네트워크인데요. 이건 뭐 다 아시죠? 이 뭐 글로벌 컨택트 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는 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바로 이 점을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호모, 한부모 가족 그 지원하는데 정부 제도가 얼마나 부처 간에 협조가 안 됐는지를 볼 수 있는 겁니다. 바로 기초생활수급자는 복지부, 여가부, 교육부, 국토부, 안행부, 산업부, 방통위 문제 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동통신 요금을 감면하거나 수신료까지 깎아줍니다. 여기까지는. 그리고 120% 차상위까지는 다 해주는데 요게 딱 지나가면은 5만 원만 월급을 더 받아도 모든 이 혜택에서 끊어진다는 겁니다. 그 심지어는 임대주택 들어갈 수 있는 자격도 없어지고 건강보험료도 갑자기 정상으로 다 풀 청구가 되고 그래서 너무 갑자기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복지부에서는 이렇게 끊어진 현상이 없이 여기서 이렇게 만만하게 지원이 줄어들 수 있도록 그런 이제 체계를 바꾼다 그러는데 그때까지는 저희도 민관협력으로 CSR을 하시겠다고 하는 회사한테는 여기에 좀 집중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제가 한부모 가족들도 가보면 여기에 계신 분들은 여기까지 오기까지 너무나 노력을 하신 분들입니다. 자격증을 따고 정말 아이를 맡겨서 키우면서 정말 자기가 자활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남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복지 수급에 기대지 않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에게 바로 여러분들의 사회공헌 사업이 집중이 된다면 이 복지의 사각, 정말 정부의 이런 빈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을 여러분들이 메워주시는 거고 이분들이 너무나 자활의지가 강력해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도와드려도 그 보람을 아마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 계시는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에 더 없이 소중한 시민들입니다. 정말 자기와 같은 처지에 있는 수백 명의 멘토가 될 만한 그런
그런 분들인데 가서 제가 볼 때마다 너무나 많이 배우고 감동을 받고 오는데 그저 저희가 가급적이면 CSR 사업이 여기에 집중될 수 있도록 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